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10년간 꺼져 있던 한 사람의 삶에 불을 다시 켤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여인과 그 빛이 되어준 평범한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다리로 서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 그 고통을 우리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 한 초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그곳에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민서, 32살.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선우그룹 회장의 외동 손녀이자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서가 기억하는 그날, 정확히 10년 전 그날은 그녀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막 귀국한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청담동에 작은 아틀리에를 마련해 주셨고 그녀는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운전을 맡았던 사람은 회사의 젊은 운전기사였는데 그는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뒷좌석에서 다음날 있을 미팅 자료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 귀를 찢는 듯한 급제동 소리, 그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두 바퀴를 공중에서 굴렀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마치 헝겊 인형처럼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는 느낌과 등뼈, 어딘가에서 느껴지던 둔탁하고 날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주 후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다시 걸을 수 있을 확률은 5% 미만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서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의 6개월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민서는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보려 애썼습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보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리치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치료사들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고 굽히고 펴는 동안 민서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느낄 수 없는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이면서도 완전히 분리된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에서 온 척추 전문의들이 그녀를 진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손상 부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어떤 의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민서는 그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적,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의 삶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펜트하우스를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모든 문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과 욕실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려가 민서에게는 오히려 상처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가 더 이상 예전의 민서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으니까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파티에 가고 여행을 다니고 연애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 흘러갔지만 민서의 삶은 그날 밤 그 사고 현장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점점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약혼자였던 준호도 떠났습니다. 사고 후 1년이 되던 날 그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난 정말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직했고 민서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민서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미래 전체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간병인이 가져다 주었고 민서는 마지못해 몇 숟가락 떠먹곤 했습니다. 거울은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생기 넘치던 피부는 창백해졌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얇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천히 투명해져 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태. 할아버지는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회사 일은 전무들에게 거의 다 맡기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서 걱정을 하며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할아버지에게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손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의 방에는 한때 그녀가 디자인했던 스케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할 때 그렸던 드레스 디자인들, 론칭하려 했던 브랜드의 콘셉트북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민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꿈들, 이루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들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밤 세상이 잠들었을 때 민서는 자신의 생각들과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그날 밤 그 길을 가야 했을까? 만약 파티를 더 일찍 나왔다면, 아니면 더 늦게 나왔다면 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끝없는 가정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들은 절망이 너무 커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뛰고, 춤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은 이곳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다리와 함께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사고 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32살이 되던 해 가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돌봐주던 늙은 운전기사 박 기사님이 건강 문제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새로운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면접을 본 사람은 많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36살의 그는 이력서상으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10년간 운전기사로 일했고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면접 중 할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우리 손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네. 자네는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나?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말년에 휠체어를 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휠체어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앉아 계신 분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그 대답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태준이 일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첫날 그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태준에게 민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밝고 재능 있는 아이였는지, 사고가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걱정하는지. 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깊은 경청의 침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나는 자네에게 운전만 부탁하는 게 아니네. 민서가 병원에 가야 할 때, 아니면 바람을 쐬러 나가고 싶어 할 때, 자네가 그 아이를 돌봐주게 부탁하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서와 태준의 첫 만남은 2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서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고, 할아버지는 태준에게 그녀를 모셔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태준이 민서의 방문을 노크했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노크했습니다. 민서 씨, 저는 새로운 운전기사 김태준입니다. 병원에 가실 시간입니다. 한참 후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안 갑니다. 돌아가세요. 태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꼭 가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제 말 못 들었어요? 안 간다니까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께서 가시기 싫으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지도 아실 겁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간병인이 와서 이미 가셨냐고 물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민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조라고만 말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태준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민서의 의사를 묻고 그녀가 편한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필요한 만큼만 도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민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백미러로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녀의 시선을. 병원에서의 검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한강변을 지나갈 때 태주는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강물이.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강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서는 여전히 태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괜찮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일주일에 2번 민서를 병원이나 물리치료센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번 민서는 말이 없었고 태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것들에 신경을 썼습니다. 민서가 차에 타기 전 그는 항상 차 안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민서가 좋아할 만한 은은한 향의 방향제를 달았습니다. 강한 향이 아니라 은은한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차는 항상 깨끗했고 승차감이 좋도록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병원에서 나와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큰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민서의 휠체어 위로 우산을 받쳐들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그녀를 차까지 모셨습니다. 차에 타고 난 후 민서는 태준의 어깨가 흠뻑 젖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산을 같이 안 쓰고 혼자 맞고 있어요? 민서가 처음으로 태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태준은 물기를 털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마를리다. 민서 씨께서 비에 젖으시면 감기에 걸리실 수 있으니까요.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태준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온 민서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치료가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평소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입니다. 태준은 어느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들어갔고 5분 후 따뜻한 음료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허브티가 정말 좋습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는 민서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서는 그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잔이 차가운 그녀의 손을 데웠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캐모마일과 라벤더의 향기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태준에게 한 첫 번째 감사 인사였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민서 씨.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태준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민서를 잘 부탁하네. 그 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해주게. 할아버지가 떠난 첫날 저녁 민서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걱정스럽게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시면 항상 이러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려고 하세요. 태준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 민서에게 전해진 도시락을 열었을 때 민서는 놀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죽과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이 직접 만들어 오셨대요. 새벽부터 준비하셨나 봐요. 민서는 그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죽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오래 끓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온 후에도 그는 계속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태주는 요리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서가 제대로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인 것을 보았고 가끔 칼에 베인 상처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께 전해주세요.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다고. 그 말을 전해 들은 태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민서가 그에게 건넨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태주는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첫눈이네요. 예쁩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좋아했어요.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눈이 오면 할아버지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곤 했죠. 할아버지는 바쁘신 분이었지만 눈이 오는 날만큼은 항상 시간을 내주셨어요. 태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금은 눈사람을 만들 수도 없죠. 눈 위를 걸을 수도 없고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걷지 못한다고 해서 눈을 즐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눈은 여전히 아름답고 민서 씨는 여전히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나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민서 씨께서 잃은 것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을 거예요. 같은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도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김 기사님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셨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7년간 휠체어를 타셨죠. 힘드셨겠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태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셨죠.
평생 건장하게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되셨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셨고 우울해하셨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서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을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죠. 걷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시고 저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시고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 다리를 잃었지만 내 인생을 잃은 건 아니다라고. 민서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일까? 다음 주 민서는 태준에게 예상치 못한 부탁을 했습니다. 김 기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저를 한강공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태준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민서 씨. 몇 시가 좋으실까요? 오후 3시쯤이요. 햇살이 좋을 때요. 다음 날 오후 태준은 민서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민서가 병원이나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어떤 시선으로 쳐다볼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연인과 함께 걷는 사람. 누구도 민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니, 민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태준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서는 자신도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물은 반짝였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민서 옆 벤치에 앉아 함께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네요.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준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햇살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매일 나오실 수 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기꺼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서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건 김 기사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돌볼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아버지께 해드렸던 것들, 산책을 모셔다 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요. 저는 김 기사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행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냥 행복할 자격이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30분만 있다가 돌아갔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씩 그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휠체어를 탔다는 것이 그녀를 그들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태준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아버지의 병, 그것을 극복해 나가던 가족의 이야기들. 그의 이야기에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민서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시간들, 꿈꿨던 것들, 그리고 사고 이후의 절망에 대해 태주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옛날 디자인 스케치북 좀 가져다 주세요. 파리에서 그렸던 것들이요. 간병인은 놀라며 스케치북들을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 민서는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수많은 드레스 디자인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날의 그녀가 꿈꿨던 아름다운 디자인들. 그것들을 보는 것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제가 다시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디자인은 손으로 하는 것이지 다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서 씨의 재능과 감각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업계는 제가 런웨이를 걸을 수도 없고 패션쇼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서 씨의 의지입니다. 민서는 그날 밤 오랜만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백지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손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천천히 그녀의 손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디자인과는 달랐습니다. 이 드레스는 앉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입어도 아름답고 우아할 수 있는 디자인. 그녀는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민서의 방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서였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의 진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제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민서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들이었지만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우아하게 보이도록 디자인된 것들. 민서야, 이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민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천천히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을. 무엇이 너를 변화시킨 거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들이요, 할아버지.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할아버지, 그리고 김 기사님.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내가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우리 민서에게 해준 것을. 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내 손녀에게 희망을 돌려주었네.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나? 자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보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다시 웃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태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서는 매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패션 라인이었습니다.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옷들. 하지만 디자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실제로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아틀리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민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요. 아틀리에는 청담동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었던 그곳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민서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그곳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서는 울컥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디자인 테이블, 재봉틀, 천들, 마네킹들.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서 씨.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터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아틀리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천을 만졌고 디자인 도구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휠체어로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높은 선반, 좁은 통로, 불편한 작업대 높이. 민서는 좌절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틀리에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주말마다 와서 선반을 낮추고 통로를 넓히고 작업대를 조정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에게 맞는 작업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성을 위한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마네킹에 입혀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회사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서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가 괜찮으셔야 해요. 민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가진 전부예요. 할아버지마저 잃으면 저는. 민서 씨, 회장님은 강한 분입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태준이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민서는 휠체어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수술은 길어졌습니다. 태주는 내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이 고비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민서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갖 관들에 연결된 할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서예요.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민서였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손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걱정해야죠.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민서야. 넌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 할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싫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제 곁에 있어야 해요. 민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몇 주간 민서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태주는 매일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네, 할아버지. 김 기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 사람 눈빛을 봤니?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널 볼 때 그 사람 눈빛을.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이 늙은이 눈에는 다 보인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널 좋아해.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김 기사님은 그냥 친절하신 거예요. 친절함과 사랑은 다른 거란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니?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태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없는 날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일까요? 할아버지,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런 제가, 민서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휠체어가 널 덜 사랑스럽게 만들지 않아.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여자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너의 전부를 사랑할 거야. 내 강점도 약점도,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쉬고 회사 일은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집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와 민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옛 사진을 보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는 민서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잠든 후 민서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태준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준이 동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네, 민서 씨. 김 기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서가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서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민서 씨를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 씨의 슬픈 눈빛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웃게 만들고 싶다고, 이 사람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민서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민서 씨의 강함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도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민서 씨의 재능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민서 씨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서 씨가 웃을 때 제 세상이 밝아집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을 수도 없어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민서 씨. 태준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 그대로. 휠체어는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민서 씨 전체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민서가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사람입니다. 민서 씨, 저는 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약 민서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습니다. 바보. 저도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민서도 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고맙습니다. 민서가 태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아니요.
태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스스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민서와 태준은 할아버지에게 그들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지. 이 늙은이 눈을 속일 수는 없어. 할아버지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 씨, 우리 민서를 부탁하네. 자네만 믿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민서 씨를 지키겠습니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와 태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운전기사와 고용주의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리볼리본 마이너스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였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답고 기능적인 패션. 태준은 민서의 가장 큰 지원자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에 아틀리에에 와서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정리를 하고 때로는 민서의 디자인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민서가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입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주름이 앉았을 때 불편할 것 같은데요. 민서는 그의 말을 듣고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태준의 실용적인 관점이 그녀의 예술적 감각과 만나 더 완벽한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민서는 첫 번째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20벌의 옷들 마이너스 드레스, 블라우스, 바지, 스커트, 모두 휠체어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옷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서가 완성된 옷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줘야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온라인 패션쇼는 어떨까요? 민서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사진작가, 비디오그래퍼, 그리고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모델들. 민서는 특별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델들을 섭외했습니다. 촬영날 아틀리에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서가 디자인한 옷들을 입은 모델들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모델들은 우아했고 당당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서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장애는 아름다움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우아하고 멋있을 수 있다는 것. 태준은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민서 씨. 우리가 해냈어요. 민서가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디어 온라인 패션쇼가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몇백 명의 조회수, 몇 개의 댓글. 하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유명 블로거가 민서의 컬렉션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 글이 공유되고 또 공유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의 패션쇼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컬렉션은 처음 봅니다. 제 딸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옷을 찾고 있었어요. 장애와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민서의 이야기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재벌 회장의 손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패션 브랜드.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민서 씨가 경험한 것, 느낀 것, 극복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서는 첫 인터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유명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민서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민서 씨 곁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는 민서의 아틀리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컬렉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서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절망에 대해, 5년간의 어둠에 대해, 하지만 또한 희망에 대해, 태준에 대해, 그리고 다시 찾은 꿈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민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제가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민서 씨를 변화시켰나요? 민서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가능성 있는 한 사람으로 봐준 사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것을 주었을 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누구인가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그 인터뷰가 실린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민서의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세련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더 큰 작업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전체 층을 민서의 새로운 본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서는 팀을 꾸렸습니다. 디자이너들, 패턴 제작자들, 재봉사들. 그녀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무실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고객들, 그리고 민서를 응원하는 사람들. 민서는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뒤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도전도 왔습니다. 일이 많아지면서 민서는 바빠졌습니다. 회의, 디자인 작업, 인터뷰, 행사. 그녀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태준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민서를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민서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태준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면 몸이 상합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민서 씨.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민서는 그제야 태준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네요. 당신을 소홀히 했어요. 이해합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민서는 태준을 꽉 안았습니다. 당신을 잃을 일은 없어요. 절대로. 당신은 제 전부예요. 그렇다면 약속해 주세요. 균형을 찾는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도 당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약속할게요. 민서가 그의 볼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셔서. 그날 이후 민서는 더 현명하게 일했습니다. 팀에게 더 많은 일을 위임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민서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고 절망했고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희망을 발견했고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후에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요. 병원까지 가는 길,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저에게 거의 말도 안 시키셨죠. 민서가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민서 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민서를 오래 진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X-레이와 MRI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한데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민서 씨, 척추 손상 부위를 보면 약간의 회복 징후가 보입니다. 신경 재생의 흔적이 있어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적이 있나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다리가 깨어나는 것 같은 간지러운 느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다리에 자극을 주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느껴지나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네, 느껴져요.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민서 씨, 이것은 희망적인 징후입니다. 물론 즉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어쩌면 뭐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면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민서 씨 들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태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집중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몇 달 동안.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고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깨우려 애썼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다시 쓰려니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민서는 비명을 질렀고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민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민서 씨.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봐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휠체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행복해요. 알아요. 태준이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도 알잖아요. 다시 걷고 싶다는 것을. 그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는 걷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봤어요? 봤죠? 민서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물리치료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민서 씨.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태주는 민서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걷는 것 사이에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활센터로 갔습니다. 평행봉 사이에서 서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스스로 서려고 했을 때 민서는 즉시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그녀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약했고 균형 감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민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습니다. 다시, 또다시,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아파서 울었고, 때로는 좌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주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민서의 재활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그를 회사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며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었어요. 민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민서 씨를 돕는 것입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민서는 이제 평행봉을 잡고 몇 분간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다리 근육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걸음을 시도해 볼까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민서는 평행봉 사이에 섰습니다. 태준과 할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치료사가 안내했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10cm, 아니 5cm 정도.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 걸음. 10년 만에 첫 걸음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걸었어요. 저 걸었어요. 민서가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치료사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치료사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왼발을 들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2걸음.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평행봉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다리로 걸었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와 꽉 안았습니다. 내 손녀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봤죠? 저 걸었어요. 봤단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2걸음이었어. 태주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그 한 번의 키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기쁨, 사랑, 안도.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매일 민서는 조금씩 더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2걸음, 그 다음은 5걸음, 10걸음.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걷고. 3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민서는 이제 보행기를 이용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태주는 민서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함께 나들이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때 민서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밖에 나온 거였죠.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민서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민서는 조금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서는 보행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걸음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 옆에서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50m쯤 걸었을 때 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민서 씨, 여기서 잠깐 쉬어요.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민서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의 눈은 깊은 감정으로 반짝였습니다. 민서 씨, 제가 처음 민서 씨를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슬픈 눈을 한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 속 깊은 곳에 여전히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 불꽃이 다시 커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서 씨가 다시 웃는 것을 봤고, 다시 꿈을 꾸는 것을 봤고, 다시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서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서 씨.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서 씨의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서 씨가 걸을 수 있든, 휠체어를 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0년간 휠체어를 탄 재벌 회장 손녀가, 운전기사가 청혼하는 순간, 일어서게 되는 순간, 민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태주는 일어나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보행기에서 손을 떼고 태준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팔에 안겨, 하지만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 민서 씨가 서 있어요. 태준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보행기 없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서 있어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태준에게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보행기 없이, 휠체어 없이, 그녀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그녀는 다시 태준의 팔에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다시 걷게 해줬어요. 아니, 당신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어요. 아니요. 태준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가 스스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저는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민서 씨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그들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한강의 물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감동적인 순간을 촬영했고 그것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입니다. 10년간 휠체어를 탄 여성이 청혼을 받는 순간 일어서다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은 바이럴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울었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론이 다시 민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사고부터 절망의 시간들, 태준과의 만남, 재활,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까지 민서와 태준은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민서가 답했습니다. 사고 후 10년간 저는 살아있었지만 진정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민서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다르게 봐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여전히 가능성 있는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태준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기자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로 결정된다고. 민서 씨를 봤을 때 저는 휠체어를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재능 있는 강한 여성을 봤습니다. 민서 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의학적 기적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서가 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몸이 치유된 것은 제 마음이 먼저 치유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제 몸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민서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고 계속 꿈을 이룰 겁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브랜드를 계속 키워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기능적인 옷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희망이라면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입니다.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10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예측 불가능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둡다고 해서 내일도 어두울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받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것이 강민서와 김태준의 이야기입니다. 10년간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정신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너무 세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니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당신, 절망하고 있는 당신, 포기하고 싶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태준처럼 되어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믿어주세요. 그들의 가능성을 봐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그들에게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민서처럼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태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희망하세요.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